인사하고 수고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만만치 않죠? 예, 그럴 겁니다. 근데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입니다. 60점 맞는 시험은 절반 맞추고, 그 다음에 실수로 4개만 더 맞추면 60점입니다. 40문제에서 60점은 24개 맞추는 거고요. 그러면 절반 맞췄습니다. 20개. 그럼 50점. 그래서 4문제를 실수로 맞춰버리는 겁니다. 틀리지 말고. 그러면 60점이니까 막 여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수업 시작해 보는데 오늘은 수요 공급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균형, 탄력성, 그다음에 시장 이론까지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책은 71쪽 정도 펴시고 강의 노트는 12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요에서 총 몇 가지 사항을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수요에서요? 6가지입니다. 물론 6가지라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자, 첫 번째 수요의 개념을 배웁니다. 그러면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수요량 결정요인, 다른 말로 수요량 변화인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유예 요인으로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름을 달리 붙여준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한다. 반면에요.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예를 들면 소득, 인구, 대체재, 보완재, 가격, 이자율 등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공급도 패턴은 똑같다. 자, 세 번째. 저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보면 법칙이 있더라. 그걸 수요법칙이라고 한다.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게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무슨 형태를 보인다? 우하향한다. 그런데 모든 지하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제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요곡선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이고 이 개별 수요곡선은 전부 다 더했습니다. 이걸 수평적 합계라고 하는데요. 그럼 수평적 합계하면 무슨 수요곡선? 전체 수요곡선 또는 시장 수요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수요량의 변화와 무슨 변화? 수요 변화를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수요 변화 요인이었습니다. 공급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면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격. 수요는 공급 만나서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량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 마지막에는 가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에 있다. 그때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 변화했다. 여기 수요 변화 요인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가 변하는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가 변하면 균형점이 변동하고 그 결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량이 변동한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은 가격입니다. 가격. 그럼 이가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개 중에서 수요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수요 변화 요인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공급량 결정요인, 공급법칙, 공급곡선. 지난주에 공급곡선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게 공급곡선이다. 우상향한 형태를 보인다. 그런데 모든 지하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다. 수직선인 공급곡선을 하나 배웠잖아요. 토지의 부정성을 반영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무슨 형태를 보인다?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공급곡선을 배우고 나서 토지의 공급곡선, 물리적 공급곡선, 용도적 공급선, 시장 공급곡선, 개별 공급선, 단기 공급선, 장기 공급선 이런 게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 변화, 공급 변화 요인.
다른 것은 모두 다 일정한데 공급 변화 요인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공급 변화 요인이 변하면 공급이 변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고? 균형이 변하고 그 결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한다. 그래서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변화 요인이다. 되셨나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긴장해 하고 있는데 긴장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긴장하십니까? 좀 어젯밤에 축구 잘하대요. 보셨습니까? 그래요. 사람 한 명이 그렇게 축구를 바꾸더라고. 선수가 들어가서 엄청나게 바뀌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애들 쩔쩔매는 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봐봐요. 이게 인구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잖아. 근데 중국 애들은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나 축구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를 잘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그럼 중국은 분명히 지금 선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숨어있을 거란 말이지. 그걸 찾아내는 게 급선무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을 잘하게 만들지는 안 된다니까.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 분명히 숨어있을 거라고. 그 선수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선수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찾기 쉬워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중국은 너무 많으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네.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갑니다. 수요량의 변화 개념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수요 변화 개념을 배웠죠. 네. 그러면 자, 다섯 번째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매우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할 거니까요. 자, 개념부터 갑니다. 개념은 다 했잖아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무엇 변화해서? 아파트 가격 변화해서 오로지 여기다가 아파트를 한다면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죠. 수요량 변화합니다. 이걸 학자들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가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냐면 여기 아파트 수요량, 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도 있고 인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가격 이외의 요인은 일정하다고 할 때, 소득, 인구 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아파트 가격만 변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가정해버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도 변하고 소득도 변하고 인구도 변하고 대체재 보완재 가격 다 변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고려해버리면 그러면 시장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격 이외의 요인은 그대로 두고 가격만 변했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그게 생략됐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은 모두 다 일정하다고 할 때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한다. 그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또 디테일하게 가면 그럼 이 아파트 가격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죠.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 감소한다.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변화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것도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반면에 수요 변화는요. 여기다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앞에 뭐가 생략되냐면 아파트 가격은 안 변한다. 가격은 일정하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은 소득, 인구, 대체재, 보완재 가격, 뭐 수요자의 예상, 수요자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이자율, 공적 규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죠. 이걸 우리는 수요 변화라고 한다. 자, 개념 됐습니다. 개념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X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일정할 때 소득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을 변화한다. OX, X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원인 그러면 여기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뭔만? 오로지 아파트 가격 정확하게요. 아파트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입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입니다. 변화.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정확하게는 아파트 가격 변화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찾으세요. 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 되셨죠? 근데 가격 대신에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다? 임대료를 써도 상관없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총 4가지로 말할 수 있죠.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임대료 상승, 임대료 하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반면에요. 여기 수요 변화 원인은 무수히 많잖아요. 가격 위의 것들이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 앞에 써야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까? 이 요인 변화입니까? 변화죠, 변화. 정확하게는 이렇게. 자, 세 번째요. 여기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보자. 아파트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보자. 그러면 얘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점의 이동. 이렇게요. 자, 그동안은 이 점이란 말이 중요했어요. 봐요. 아파트 가격 변에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이 점이 중요했습니다. 점이 중요했는데 최근에 시험에서는 점자를 빼고 나와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그래도 옳은 말입니다.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도 그러고 다른 강사들도 그러고 점자를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나오면 점자를 찾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점자 빼고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도 출제하고 있다는 거. 되셨나요? 그래요. 자, 이제요.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할 겁니다. 제가 이건 지금 아직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할 겁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체의 이동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 가지고 시험을 매우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변했다. 아파트 가격 변했다.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연립주택 가격 변화했습니다. 연립주택 가격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큰일 난다. 연립주택 가격 변화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이름을 수요 변화라고 한다. 되셨죠? 오케이요?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 변했습니다. 대체재 가격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변화하죠. 이름을 수요 변화라고 한다. 되셨나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하면 아파트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연립주택 가격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되셨죠?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고 단독주택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 변화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은 수요 변화다. 뭡니까? 있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가격이 상승했다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그럼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수요자의 마음이 바뀐 거죠. 수요자들이 가격이 상승하고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그러면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되셨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요. 단독주택 가격 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왜 X? O.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 위의 요인 변화잖아요. 그럼 수요 변화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OX? X. 아파트 가격 변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이 이동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은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OX? O. 되셨습니까? 그래요. 지금 눈빛 보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앞으로도 280일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해 볼 겁니다. 증명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증명해봐야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가격 예쁘게 써야지. 아무리 증명하더라도 자, 가격, 수요량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곡선은 무슨 형태를 보입니까? 우하향하죠. 수요곡선. 그래서 어떤 자의 가격이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점 A점이 수요곡선 상에 있습니다.
그럼 이 수요 곡선에다가 제가 이 수요량의 변화를 한번 표시할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바뀌는 겁니까? 가격. 이 가격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가격이 2만 원일 때 가격이 3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이 3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일 때는 수요량이 200개인데 3만 원이 되면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량이 1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2만 원일 때는 200개가 태어나는 수요곡선 상에 A점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점이. 근데 3만 원이 되면 100개밖에 안 되니까 3만 원과 100개가 태어나는 점은 A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B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조건보다 일정하다 할 때 가격이 이렇게 변하면 수요곡선 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겨온다. 따라서 가격 변화로 인한 수요량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되셨습니까? 자, 선생님 나는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걸 나는 이해 안 된다. 그럼 가격이 2만 원이었는데 가격이 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봐요. 만 원으로. 이거 가격 변화한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만 원이 되면 수요량은 2만 원일 때보다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2만 원일 때도 수요량은 200개, 만 원일 때도 200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가격이 만 원이 되면 수요량은 300개로 증가해서 이게 300개가 만나는 점 2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C점이야. 그러니까 A점에서 C점으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아마도 작년에 달력 있을 겁니다. 12월 달 새마을 금고 달력. 그렇죠? 그 새마을 달력을 12월 달 뒷면에다가 이 수요곡선을 그려봐요. 그래서 가격만 움직여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수요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되셨죠? 또 집에 가서 하지 마.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변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선생님 나는 너처럼 이렇게 못 그리겠다. 그리지 마. 시험에 안 나와. 그리라고.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최근에 전자 빼고 수요곡선 상의 이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되셨죠? 자, 이제요. 수요 변화를 설명할 겁니다. 그럼 수요 변화는 가격 변한 겁니까? 가격 위의 요인이 변한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 말은 아파트 가격은 안 변했는데요. 그 소리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불변일 때 이 말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불변일 때 그렇게 해도 되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자, 가자고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2만 원 있습니다. 가격이 2만 원인데 가격이 3만 원 됐다. 이렇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요. 가격이 2만 원인데 가격이 만 원이 됐다. 가격 변화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럼 수요 변화는 가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가격은 그대로 2만 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3만 원, 만 원. 이 선을 가격 수준이라고 해. 이 나이는 2만 원이라는 가격 수준, 얘는 3만 원이라는 가격 수준, 얘는 만 원이라는 가격 수준을 말해요. 자, 그러면 자 2만 원부터 출발할 겁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수요량은 200개였습니다. 그때 인구가요? 인구가 200명이었답니다. 200명.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인구 200명이고 어떤 차의 가격이 2만 원일 때 수요량은 200개였습니다. 그 소리야. 근데 수요 변화는 가격은 안 바뀌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가 바뀌었대요. 그 인구 200명이면 수요량은 200개인데 인구가 300명이 되면 수요량은 300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2만 원 그대로 있는데 인구 200명일 때는 수요량이 200개고 인구가 300명이 됐죠. 가격 유형이 바뀌었죠. 그래서 수요량이 300개가 돼서 이 점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A점이 A-점을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3만 원일 때 인구 200명이라면 수요량이 100개였습니다. 인구가 300명이 되면 수요량이 200개가 돼서 이 점으로 오는 거야. B점이 B-점으로. 그럼 여기 원래 수요곡선이 T0인데 원래 수요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인구가 증가하면 다 우측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점들이 우측으로 옮겨오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D1 이렇게. 그러면 D0가 D1 우측 이동했습니다. 가격이 변한 겁니까? 가격 유인 인구가 변한 겁니까? 가격 유인 인구가 변했죠. 그래서 가격 유인 요인이 바뀌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측 이동하면 이것을 수요 증가라고 해요. 증가. 반대는 수요 감소는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인구가 100명으로 감소하면 2만일 때 수요량은 200개가 아니라 100개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어떤 점으로 되냐면 이 A점이요. 원래 A점이 이 점으로 옵니다. A2-점으로. 그리고 C점도 이렇게 C2-점으로. B점도 B2-점으로. 원래 수역선 D제외 모든 점들이 좌측으로 이렇게 옮겨와요. 그래서 수역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D2라고 봐요. 그럼 D2 수요곡선은 D0의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한 거죠. 이걸 수요 감소라고 합니다. 그럼 가격이 안 바뀌고 가격 유형이 바뀌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되셨죠? 그럼 인구가 변했습니다. 수요 변하고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그런데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대요? 수요 변화는 몇 가지? 세 가지. 무수히 많다. 개론에서는 세 가지면 무수히 많다 이렇게 했잖아요. 얘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잖아요. 수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수요 증가하고 수요 감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 자, 그러면 수요 증가가 발생하면 수요 곡선은 어디로 가나요? 우측 이동. 그래요. 수선 우측 이동합니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수요 곡선은 디맨드 커브는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하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해요. 수요 증가 요인 찾아보세요. 그럼 수요 증가 요인 중에서 우리 딱 하나 했네요. 인구 증가. 그럼 수요 증가 요인을 찾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으세요. 이렇게. 그럼 수요 감소 요인 찾으세요. 다른 말로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 찾으세요. 되셨나요? 25회 때, 26회 때 연속적으로 나와요. 25회 때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26회 때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낸 겁니다. 25회 때, 26회 때.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수요 공급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격.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해서 그 결과 시장에서는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무리예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해서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좀 이따 다시 나올 건데 그때는 하지 않고 여기서 정리해봐요. 자, 아직 공급 곡선 공급에 대해서는 안 배웠지만 수요 곡선 이렇게 있었습니다. 공급 곡선 이렇게 지나가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선은 우상향입니다. 이 점이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1번입니다. 그때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때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균형 가격 1,000원, 균형 거래량은 100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상태에 있어서 수요도 변하지 않고 공급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럼 수요도 불변, 공급도 불변이면 수요 곡선 안 움직이고 공급선은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균형점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는 수요가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수요가 변하는데 수요가 증가도 있고 수요가 감소도 있대요. 그러면 이 상태에 있었는데 다른 것은 그대로 다 있어요. 다 일정한데 다만 우리 검단의 인구만 2배로 증가해요. 그럼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하고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합니다. D0가 D1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2점이 되는 겁니다. 2점에서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올라갔고 거래량은 원래 거래량보다 증가했죠.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시장에서는 가격은 뭐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했다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우측 이동은 다 올라가는 거 본 겁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 물어보는데 수요는 가격과 거래량이 방향이 같아요. 올라갔죠.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되셨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가면 떨어져 버리는 거지. 왜? 고민할 게 없잖아요. 수요 증가했다. 가격 올라갔다. 거래량 증가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격, 수요 증가했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했다. 좀 이따 설명해 보겠지만 자, 이번엔 수요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좌측으로 하죠. D2가 됐습니다. 새로운 균형점입니다.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떨어졌고 거래량은 원래 거래량보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국선이 자춘행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했다. 수요 감소 떨어졌다.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한다. 되셨나요? 그럼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요 감소했다. 그럼 가격은 더 떨어진다. 거래량도 감소한다. 그럼 끝이잖아요. 수요 증가했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그럼 끝이네. 되셨습니까? 예. 자, 이거는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비교 끝났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빨갛게 쓴 거,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럼 공급을 하여. 공급은 제가 그림 안 그립니다.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 변화. 공급 양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화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하락에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것.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 감소하는 것. 이걸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 곡선으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다.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했다. 생산 기술이 변화했다.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아파트 공급 변화라고 한다. 원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같은 거. 공급 곡선을 표시하면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 되셨죠? 그럼 공급 변화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로 나눠볼 수 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공급 변화는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급 증가가 있고 공급 감소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공급 증가율이 발생했습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곡선은 어디로 간다? 우측 이동한다. 그래서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이렇게. 공급 감소이 발생했습니다. 공급 곡선 좌측 이동. 그럼 공급 증가 요인하고 똑같은 말. 공급 증가 요인하고 똑같은 말.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공급 감소하고 똑같은 말. 공급 곡선 좌측 이동 요인.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으세요. 그러면 공급 증가 요인 찾으라는 소리구나. 공급 곡선 좌측 이동 요인 찾으세요. 그럼 공급 감소 요인을 찾으라는 소리구나. 되셨습니까? 네, 그러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공급 증가 감소했다. 공급이 변화했다. 그럼 마지막에 뭐가 있다? 가격이 있다. 그럼 가격을 봐야지. 가격. 그러면 얘는 제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급이 증가했다.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자, 공급이 감소했다.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된가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공급만 증가했다 있거든요. 그럼 균형 상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균형 상태입니다. 이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수요량은 몇 개고? 100개였고 공급량도 100개 이렇게 균형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수요도 변하지 않고 공급도 변하지 않으면 계속 균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수요는 말이 없죠. 수요 죽었나 봐. 말이 없잖아요. 공급만 증가했대. 그럼 수요는 그대로 100개. 공급은 200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더 많죠. 그러면 얘는 물량이 남아도는 거죠. 그럼 가격은요?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급 증가하면. 그러니까 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집니까? 물량이 남아도니까. 이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요. 초과 공급. 미분양이 속출했다는 소리야. 아파트 시장으로 온다면. 자, 그러면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증가. 그래요. 거래량은 이 앞에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래량은 증가. 자,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100개, 100개였어요. 근데 수요는 말이 없습니다. 수요 100개, 공급은 50개, 공급이 감소해서. 100개에서 감소 50개. 그럼 수요가 더 많죠. 살 사람이 더 많죠.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고, 이렇게. 되셨나요? 지금 여기 노랗게 쓴 거 수요 변화, 여기 하얗게 쓴 거 공급 변화. 이게 수요 변화, 공급 변화인데 결국은 여기는 균형이 변동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공급이 변하면 균형이 변동한다. 그 결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수요가 변하면 균형이 변동한다. 그 결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근데 거래량은
쟁점이 될 수가 없다. 왜? 거래량은 앞에 말 그대로 따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수요가 증가했다. 거래량은 어떻게 되냐? 증가. 앞에 말 따라간다. 수요 감소했다.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했다.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했다. 거래량 감소.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한참 생각에 돌아버리지. 공급이 증가했다. 거래량은 증가. 공급이 감소했다. 거래량 감소. 되셨죠? 결론은 쉽다. 결론이다, 이게. 선생님,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면 자기 생각을 버려. 왜 자기 생각을 고집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결론은 쉽다. 그러면 끝난다고. 자, 이제요. 수요 공급에서 궁극적으로는 이거 할 건데, 이거 할 건데,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된가 이거 할 건데, 그러면 수요 증가율이 발생하면 우리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배웠죠. 그럼 지금부터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을 공부해 보자고요. 그게 수요 변화 요인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럼 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요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공급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무수히 많은데 두 가지로 나눈다.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 여기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 노트 13쪽 가면 6번 수요 변화 요인.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별표 3개짜리고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나눠놨습니다. 의미 전달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을까? 무수히 많은데 오늘은 딱 3가지만 한다. 3가지만. 그 3가지가 주로 쟁점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 변화 요인을 할 겁니다.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이 무수히 많으면 공급 변화 요인도 몇 가지다?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 하여튼 올해 여러분들 부동산에 결혼해서 60점 미만으로 간 사람 봐봐요. 끝내 그분을 추적해서 얼굴 한번 볼 거야. 예? 예? 다 60점 이상인데 2명이 60점 밑으로 가서 그 2명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간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려고 생각하지 마. 다 우리 60점 맞아가지고 해외여행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버려. 누군가가 60점을 일부러 안 맞아.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나? 교수님, 나 때문에 교수님 돈 굳었으니까 그거 좀 주세요. 응? 누군가가 이제 폭탄이 나옵니다. 나는 알아요.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냥 60점 다 간다니까요. 실제로. 민법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법하고. 자, 수요 변화율 갈 겁니다. 무수히 많은데 첫 번째가 소득입니다. 자, 결론부터.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시험은 그거 안 내요. 소득이 나오면 소득 관련해서는요. 이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그거 구별하십시오. 그게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량이 불변인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3가지 경우 나옵니다. 이 3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붙여줘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얘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죠. 가격이 변한 게 아니니까. 가격 유연이니까. 그럼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입니다. 그럼 얘는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측으로 합니다. 우측으로. 이러한 자를 학자들이 정상제라고 해요. 정상제. 그럼 시험 문제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수익성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안 내요. 이렇게 안 내고 소득이 증가했는데 어떤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그 재가 정상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다? 정상제다. 이렇게.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가 있어요. 감소하는 재가 있어요. 이런 수요 감소라고 해요. 그럼 수요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하죠. 이러한 재를 열등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그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구별하십시오. 그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곡선 우측 이동하고 그래서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런 거 안 내요. 안 내고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십시오. 그게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불변이다. 수요도 불변이다. 수요곡선도 안 움직인다. 이러한 재가 무슨 재냐면 이제를 중간재, 중립재 이렇게 해요.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제학 시험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우리 시험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상제를 구별할 건데, 정상제를 기억할 건데, 정상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소득 방향과 수요 방향이 같은 방향 하고 있다. 그럼 정상제입니다.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수요량도 증가합니다. 수요도 증가합니다. 우측 이동은 올라간 겁니다. 그럼 무슨 제다? 정상제다. 근데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하고 있죠. 그럼 무슨 제다? 열등제다. 따라서 정상제는 소득의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의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가고 있다. 무슨 제? 열등제.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그 제가 무슨 제? 정상제. 이러면 안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는 정상제고 소득이 감소할 때는 열등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방향과 수요 방향이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그럼 무슨 제? 정상제. 월요일 날 민법책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오면 있으면 정상제인 거고 월요일 날 개론책을 가지고 오면 비정상제인 겁니다.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소득 방향과 수요 방향이 같으면 정상제인 거죠. 목요일 날 민법책 가져왔다. 언니 열등제 같아. 그러면 돼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 무슨 말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 정상제가 돼야 돼. 정상제. 어느 분들 그래. 어느 분들은 야, 나 오늘 개론책 가져왔는데 민법책 가져왔다. 나 열등제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그럼 공부가 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나 오늘 민법책 가져야 되는데 개론책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 다 그러지 않니? 이렇게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지. 예. 되셨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안 줘요. 단순하게 안 주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약간 속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우측이 되겠다. 이 자도 무슨 제? 열등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고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봐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열등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하고 수요를 보는 겁니다. 두 개 봐서 방향이 같으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면 열등제. 근데 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 숫자를 주면서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소득이 10%나 올라갔습니다. 나도 소득 10%가 올라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득이 10% 올라가는데 그런데 어떤 자의 수요량은 겨우를 줘요. 겨우 5%만 올라갔다. 이렇게 줘요. 그럼 겨우를 주는 순간 소득은 10% 올라갔는데 수요량은 5%밖에 안 올라가? 이거는 이상한 제하다. 열등제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근데 방향만 보라고. 소득과 수요 방향만 보라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숫자를 주면서 속이는 거잖아요. 그냥 속이는 것도 아니고 겨우.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냥 이미지를 씌워줍니다. 부정적이면 정상제가 아니라 열등제구나 이렇게 해버린다고. 근데 숫자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겁니다. 방향만 보는 거죠. 소득이 증가했다. 수요량이 증가했다. 뭐 10% 5% 필요 없고 이런 제는 무슨 제다? 정상제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소득이 10%가 감소했습니다. 수요량이 5%가 감소합니다. 무슨 제? 정상제.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반대로 소득이 10%가 올라갈 때 수요량은 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감소했다. 반대 방향 하고 있죠. 그럼 무슨 제입니까? 열등제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정상제고 3번은 뭐고? 열등제고. 되셨습니까? 그치? 자, 어느 분은 13쪽 하단부에다 이걸 써 또. 13쪽 하단부에다 빨갛게 썼어. 아주 진하게.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 있네. 그래서 옆에 언니 살짝 눈치를 봐. 옆에 언니도 써놨어. 밑에다가.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선생님 그렇게 말할 때 좀 기분 나쁘더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응?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니는 뭐라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고 막 그렇습니다. 자, 소득이 나오면 정상계, 열등제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죽어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 어떻게 더해줍니까? 자, 이번엔 대체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막 이거 대체제 가격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모르겠으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한 거 그건 맞아요. 그냥. 그럼 답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럼 대체제 가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대체제란 말부터 설명할게요. 대체제는 바꿔 쓰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두 제화가 있으면 어떤 제화를 소비하든 간에 바꿔 쓰더라도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는 두 제화를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다하고 콜라입니다. 탄산음료로서 성격이 유사하잖아요. 근데 사이다를 먹고 싶은데 사이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라를 마셨습니다. 만족감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탄산음료 마셨다는 데서는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대체제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이다하고 콜라가 대체제인데 더 대체제는 저는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가 더 대체제죠. 맞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사이다도 칠성 사이다하고 요즘은 나온지 모르겠지만 킨 사이다하고 대체제입니다. 킨 사이다 나오나요? 안 나온 것 같아요. 킨 사이다. 옛날에 킨 사이다, 칠성 사이다 그러는데 요즘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대체제 됐죠 이제? 그 대체제가 뭐냐는 이제 시험에 안 나와. 대체제는 뭐가 안 나오고 대체제 가격 올라가면 해당 제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우리 부동산에서는 사이다하고 콜라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파트를 분석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을 분석하는데 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연립주택입니다. 그럼 연립주택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대체되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연립주택가 대체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키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연립주택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되셨죠? 그럼 여기가 사이다다. 사이다 수요량 입장에서는 여기는 연립주택이 아니고 뭐예요? 콜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아파트 보지 말고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연립주택이 비싸니까 연립주택 많이 안 사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하죠. 연립주택만 보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 수요량이 감소했다. 수요 법칙이죠. 이거는 연립주택 입장에서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이지.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가격 변해서 연립주택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연립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죠. 근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 말이 그 말 같아 나는. 선생님 나는 고모하고 이모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이제 연립주택 가격이 비싸지니까 연립주택 많이 안 사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로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 그러니까 대체했단 말은 이사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연립주택에 살다가 연립주택이 비싸지니까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이런 뜻을 해요. 대체가. 이걸 대체 효과라고 해요. 대체 효과. 그럼 연립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지.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니까. 아파트 가격 이외에 의해 바뀌었으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고 아파트 수요 증가다.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은 어디로? 우측 이동. 그럼 여기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수요든 공급이든 마지막에 끝자락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과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그 결과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 증가했습니다. 수요는 가격과 거래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 가격은 아파트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이죠. 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고 그래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다고 그 결과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아파트를 많이 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다. 되셨죠? 그럼 볼까요? 이걸 일반화시킵니다. 얘는 지금 밑에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사례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여기다는 해당자라고 해요. 해당자. 일반화시키면 해당자. 그럼 여기서 해당자가 뭡니까? 여기서 아파트죠. 아파트. 해당자의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해당자의 수요는 증가. 수요 곡선은 어디로? 우측 이동. 그럼 해당자의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렇게. 저를 어여삐 좀 여겨주세요. 어여삐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소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훈민정음이 나오잖아요.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 있어도 알리지 못하니까 이를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여삐 여겨주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몇 번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11번에 11번. 11번. 똑같은 말을. 어쩔 때는 제가 자면서 내가 미친 것 같아요. 봐봐. 주야로 매일 이걸 똑같이 한다고 봐요. 여러분 돌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오전, 오후로 이거 한다고 봐요. 집에서 공부한다고 봐. 이틀이면 짜증나 미쳐. 그래도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번 주는 11번이 아니라 9번이야. 그럼 한 번은 뭐 했는데 한 번은 월요일 날은 나 수업 안 했어. 왜? 배 아파가지고. 월요일 날 배 아파서 수업 안 한 게 아니라 월요일 날 건강검진 받아서 수업 안 했는데요. 그 불안하죠. 건강검진 받으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40대에 접어들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굉장히 불안했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는 멋지더라고. 젊으신 분이 아주 쉽게 설명하더만. 그 건강검진 받고 나면 설명해 주잖아요. 어떤 상태인다? 위, 그다음에 대장, 뭐 간 이렇게 하더라고. 위 90점, 대장 80점, 간 80점.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더라고. 그 우리가 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면 뭐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냥 제가 말할게요. 위 90점이고 대장 80점이고 간 80점입니다. 그러면 건강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드실 거 마음대로 드시고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 받았죠.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기분 좋고 그다음에 또 뭐 한 번 안 했고 하루 동안 11번 할 거 2번 줄여서 9번밖에 안 왔어. 기분이 매우 좋아. 근데 어제도 쉽게 넘어갔는데 어제도 그제도 이거 수업할 때 수험생들이 매우 빨리빨리 적응해서 쉽게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장 걱정이 이제 내일 걱정돼요. 예? 아무래도 사람이 금요일 날 되잖아. 그러면 막 흥분돼 많이.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야간에는 막 짜증을 내. 왜? 막 5분이나 늦게 뭐 쉬는 시간 주잖아. 그러면 에이씨 막 그래. 막 들리라고 이렇게. 자 갑시다. 이게 이제 대체제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해되면 좋은데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하시는 겁니다. 잘 봐봐요. 대체제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 같은 방향에 가고 있어요. 그럼 대체가가 올라갔다. 해당자 수요량이 증가한다. 수요 증가한다. 우측 이동하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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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셨죠? 그럼 여기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 가지고는 여기 시험 문제를 아주 무궁무진하게 냅니다. 여러분, 여기 소득은요, 간단해요. 소득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는 거. 숫자 넣어서 구별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제, 보완제 가지고는 엄청나게 시험을 여러 가지로 출제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해당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맞죠? 대체제가 올라갔다. 해당제 수요 증가한다.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제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가장 쉬운 거죠. 왜 쉬울까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출제자는 그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제가 올라가면 해당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을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대체제 가격 상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4번에 대체제 가격 상승이 있다. 그럼 답 몇 번? 4번. 대체제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시키니까. 되셨죠? 또 이렇게 물어보죠. 다음 중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물어봐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은 한두 가지 아니겠죠? 그 중에 뭐가 있다? 대체제 가격 상승이 있다. 그럼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그렸는데 3번에 대체적 가격 상승이 있다.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이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된다. 되셨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틀렸다. 팔자지 뭐. 어쩔 수가 없지. 자, 그러면 대체적 가격이 떨어졌대요.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연립주택이 싼 겁니다. 그럼 연립주택 많이 사고 아파트는 안 사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대체 가격이 떨어졌다? 해당자 수요량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 곡선을 좌측 이동한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감소한다. 대체적 가격 움직임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 되셨죠? 그게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돼요. 자,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하면 여러분들 또 50분이 넘어가서 입이 이렇게 나오니까 쉬었다. 10분 쉬었다 했습니다.